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계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국내에서는 IT 통신과 IT 정보 산업, 정보통신 산업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우리가 이제 KSRC라고 얘기합니다. 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인더스트리얼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요거의 앞자리를 따서 KSRC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체계가 그 IT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이 기존 스탠다드화에서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IT 산업의 분류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통계청 이런 분류들은 이 통계청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타트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세요. go.kr 이 사이트가 우리 통계청 사이트입니다. 이 통계청 사이트 내부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거나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한 것들을 잘 참고하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업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느 군에 속하고 있다. 이건 KSCO입니다. KSCO. 이거 뭐 이니셜은 여러분들이 그냥 코리안 스탠다드 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표준 질병 한국 표준 질병.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규정입니다. 사인. 어떻게 죽었나라고 하는 사인 분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도 어떤 분류가 있고 어떤 그 외 하위 산업이 있는가를 이 통계청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물론 뭐 또 있습니다. 뭐 한국 표준 건강. 여러분들이 건강은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이러한 그 분류, 이러한 통계적인 것들이 통계청 사이트인 kostat.go.kr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분류가 체계적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주요 목적은 뭘까요? 주요 목적은요. 왜 이렇게 표준 산업으로 분류를 하는 것 주요 목적은 통계 자료를 산업 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사성 분류입니다. 유사성 분류를 통해서 일련의 산업 활동 유형을 제공하게 돼요. 산업 활동 유형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 이 산업 활동 유형을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동통신이라든지
IT 산업 분류라든지 정보통신 산업은 어떠한 것들에 대한 그 유형이 있는 것인가. 그래야 그러한 것들을 스탠다드화 잡아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에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표준산업 활동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표준산업 분류의 목적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활동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런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산업 분류는 어떤 산업 그룹별로 어떤 산업에 따라서 그 밑에는 하위 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죠, 그죠? 정보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IT 산업, 이렇게 그 부분을 보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위에 산업 그룹이 있어요. 산업 그룹 어떤 산업 그룹이 있는지, 그다음에 산업은 어떤 산업 그룹 중에서 어떤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산업의 하위 산업은 뭐가 있는지. 요 밑에 하위 산업은 뭐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그룹과 어떠한 산업이 있고 그 하위 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그룹의 정보통신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그룹에 제일 먼저 찍을 수 있는 것이 출판업입니다. 출판업. 그 다음에 그 출판업에는 서적이 있고요. 잡지. 또 뭐가 있을까요? 서적과 잡지, 그 다음에 인쇄물이 있겠죠. 그죠? 인쇄물, 그 다음에 출판물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하위 산업은 뭐가 있어요? 서적 출판업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서 서적 출판, 여기에 우리가 따진다면 서적 출판업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신문 잡지가 있죠, 그죠? 신문 잡지. 요것을 만드는 간행물이죠. 간행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 출판업 쪽에는 이 산업 쪽 밑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어요. 여기 밑에 소프트웨어를 그냥 안 적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발하는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공급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요 하위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게임 산업이 있죠. 그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요것을 또
또 어떻게 하는 거죠? 공급하는 그런 하위 산업이 공급자, 고위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시스템 응용이 있습니다. 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또 공급업. 요런 식으로 요건 게임 소프트웨어, 이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있죠. 이렇게 개발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산업군에 보면 영상 오디오 기록물 여기에요. 영상 오디오 기록물. 영상 오디오 기록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군에 보면은 영화 비디오 방송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영화 비디오 방송 이렇게 이 산업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에 요거를 뭐 다 하위 산업군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렇게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 있어요. 프로그램 제작업. 제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급업이 있죠. 영화 비디오물 배급업. 배급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하면 요 밑에 어떤 것이 있죠? 영화 그냥 이거 땡땡이 칠게요. 영화배우 상영업이 있습니다. 이 상영업은 어떤 극장을 얘기하겠죠, 그죠? 이것을 상영하는 쪽이니까 극장에 대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밑에 또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나 여기 대표적인 것들만 저희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보면 방송업이 있어요. 분류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그죠? 방송업이 있고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도 되겠죠. 하나는 TV 방송업, 그죠? 또 하나는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위 산업으로는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지상파 여기에요. 지상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디오 송신, 라디오 전파를 라디오라고 하죠. 라디오 전파 송신업.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우리가 정보통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걸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까지. 이 산업군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산업군은 어디에 속하고 그 나중에 그 산업군에 대한 스탠다드화가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업군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특별히 정보통신 관련이나 IT 관련 쪽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분에 속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산업그룹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통합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통합 시스템에 보면 요 산업 쪽에는요, 요것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그 하위 산업군으로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램 통합 시스템에도 이렇게 그 산업 그룹별로 봤을 때, 물론 이 산업 그룹은 정보통신 서비스 IT 산업 밑에 산업 그룹입니다. 그리고 산업, 어떠한 산업이 있는지, 그 산업의 하위 산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업이 하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산업에 통해서 하위 산업에 있는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들에 분명히 속해져 있을 겁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어떠한 산업 권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남바링이 붙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32685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왜 나타나냐 하는 것은 세법,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들을 지원하는 지원 정책에 따른 그런 통계 자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표준산업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통합이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프로그램 시스템 내에 컴퓨터 시스템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시스템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안에, 이런 분류 안에 분명히 속해져 있을 겁니다. 자, 요런 한국 표준 산업의 분류에서 마지막으로 정보 서비스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서비스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IT와 정보통신이 전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정보 서비스업을 합니다. 정보 서비스업. 이 정보 서비스업에는 자료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가 여기 포함됩니다. 자료 서비스, 자료 처리, 그 다음에 자료 처리가 있고요. 이 자료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자료 처리, 그리고 호스팅. 호스팅, 그 다음에 포털이 있죠. 포털. 그리고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라는 것은 인터넷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서비스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개체다 그래서 매개 서비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처리나 포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료 처리나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가 이 하위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자료 처리를 이런 자료 처리야 이하, 또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인데요.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짐작컨대
호스팅이나 도메인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회사를 얘기하는데 보통 뭐 대표적인 지금 되게 큰 회사로 부각돼 있지만 카페24가 처음에 그 자료 처리와 호스팅 및 그 관련 서비스업으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군에 분류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밑에 것들 보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SNS에서 어떤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그리고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시스템 산업 분류에서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IT 산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통합 서비스가 그 산업 그룹에 들어가고요. 정보 서비스업이 산업 그룹에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료 처리, 호스팅, 뭐 이런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에 의한 통계청이 작성한 국제표준산업분류 방식에 잇따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가 적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우리 국내에서만 이것을 분류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항상 그 스탠다드화가 된다는 것은 해외 즉 외국과 그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UN 통계청에서 UN 통계청 이 UN 통계청에서 작성한 국제표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제표준 산업분류, 국제표준 산업분류. 요거 방식에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국제산업표준분류를 ISC라고 얘기합니다. ISC인데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내셔널 뭐예요? 스탠다드 클래시피케이션 뭐 그래서 국제표준 산업분류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특성에 맞는 분류 방식을 비로소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한국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표준 요것은 한국 표준은 우리가 마음대로 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UN 통계청이 작성한 국제 표준 산업 분류 방식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특성에 맞는 분류 방식을 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세법,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것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할 때 그런 사업의 범위 및 업종 분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업 범위를 왜 저렇게 정해야 되고 업종 그러니까 국내 세법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 세법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의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에요? 사업 범위가 한정되면 업종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를 따를까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업태 종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쭉 적어놨던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산업군과 또 그 소프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을 서비스하는 산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 체계는 어디를 통한다? 유엔 통계청에서 분류한 국제 표준 산업 분류, 즉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 표준 산업이 분류가 된다, 기준으로 된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산업 분류를 다 한 것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통해서 그 산업군에 대해서 하위 산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서 배웠지만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에 있어서 4차 산업에 들어가는 업종을 다른 분류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류가 아니라 다른 분류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한국 표준 산업 KS IC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업이 분류가 됐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분류가 되면 여기에 이제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해서 세세분류 등 5단계의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를 보면 요거는 대략적인 우리가 아웃라인을 지켜봤고요. 그렇다면 하위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또 소분류는 몇 단위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지, 또 세세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 산업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정보통신, IT 기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한국 표준 산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